쥐어스 K입니다. 새로운 길이라는 김수복의 시를 감상함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길이 없으면 마음과 마음 사이로 징검다리를 놓아야지. 서로 마주보고 얼굴을 닦아 주어야지. 가시밭길이더라도 서로 웃어 주어야지. 매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웃으며 가야지. 냇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강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오늘의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교야요 용괴장 곧타착 일면주 과거. 무슨 뜻인가 하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해석을 하면 돌다리가 아무리 튼튼하고 안전하다 하여도 그 다리를 건널 때는 조심하라. 다시 말해서 매사에 서두르지 말고 안전을 유의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만사 삼사의 후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든지 시작하기 전에 깊이 3번 생각해보고 행동에 옮기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다리 밑에 가보았습니다. 모든 엄마들은 자기 아이들이 나 어디서 나왔어 하고 물어보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단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엄마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으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저의 이 세상에서의 존재의 시작인 다리 밑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리 밑에 가면 버려진 아이들이 아주 많아서 그 많은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시끄러울 줄 알았는데 버려진 아이는 하나도 없고 거지로 보이는 노인 한 사람이 다리 밑에 아예 커다란 달력까지 걸어놓고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아주 오래되었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커피도 끓여 마시고 아주 익숙하게 이불을 덮고 누워서 콧노래를 부르고 옆에서는 강아지 한 마리가 그 위대한 주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제 막내 남동생이 사춘기 때 세상 살기 싫다며 앉아 계시는 엄마에게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면서 앉아 계시는 엄마의 두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갖다 대고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때를 쓰던 모습이 생각이 나서 웃음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분이 비록 거지로 보이지만 그 유명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처럼 모든 무력을 버리고 청밀한 삶을 실천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때 갑자기 고등학교 때 배운 공자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만수사 음수하고 곡괭이 침지라도 낙엽 제기 중의라는 말씀입니다.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더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조카도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이분은 이 말씀을 실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현대판 디오게네스가 아닌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보니 그렇게 차원이 높고 유식한 분 같지는 않고 그냥 거린으로 마지못해 살고 계시는 분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난 그래도 잠자는 방이라도 있으니 저분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젠가 읽은 쇼펜하우어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현실의 고뇌에서 가장 효과적인 위안은 자기보다 더 비참한 자를 바라보는 것이다. 현재 그 괴로움에서 가장 효과적인 위안은 자기보다 더 비참한 자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위대한 말씀이 이거 진실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분을 보고 또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분도 세상이 싫어서
사춘기 때의 내 막내 동생처럼 다시 자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려 하니 자기 어머니가 이 세상에 안 계셔서 에라 모르겠다면서 그냥 아무 다리 밑에 나와서 잠을 자다 보면 다시 자기 어머니 뱃속에 저절로 들어가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니 정말 웃음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수의 공수거라는 말도 생각이 났습니다. 빈손으로 왔더니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겠죠.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잠깐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끝까지 움켜잡고 있다가 끝내는 빈손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임종 무렵 갈레드로의 수의 속에 자기 손을 넣지 말고 관 밖에 내놓도록 명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손을 보고 비어 있음을 알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는 제국의 왕으로 태어났고 또한 다른 제국의 정복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생전에 동생에 걸쳐 존재하는 온갖 종류의 보물을 다 갖고 있었으나 죽어갈 때는 작은 보물조차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장 가난한 거지나 알렉산더 대왕이나 같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성과 부를 거머쥐었던 스티브 잡스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와 예술 등과 같은 젊은 시절의 꿈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재물을 쌓은 후에는 그와 관련이 없는 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병상에 있는 지금에서야 깨달았다. 내가 이루어 놓은 부를 가지고 갈 수는 없다. 단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추억뿐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물의 세계도 보면 뇌에 고치는 길어봐야 겨우 16일간을 살다가 버리고, 제비들은 6개월을 살다가 자기 집을 버리고, 까치들은 겨우 1년을 살다가 자기들의 집을 버린답니다. 그런데 뇌는 집을 지을 때 온갖 정성을 다하여 자기의 창자에서 씨를 뽑아내고, 제비는 자기 침을 뱉어 힘들어 진흙을 기어서 자기 집을 만들며, 까치는 볏짚을 물어오느라 입이 헐고 꼬리가 빠져도 지칠 줄 모르고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날짐승들과 곤충들은 이렇게 혼신을 다해 집을 지어서도 시절이 바뀌면 미련 없이 집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세상에 내 것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뒤에 있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고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두 손을 펴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해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니고 아름다운 마음과 선행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고향 땅이라는 동요를 들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푸른 하늘 그 다음 저기가 거긴가. 아카시아 흰 꽃이 바람에 날리니 고향에도 지금쯤 뻐꾸게 울겠네. 고개 넘어 또 고개 아득한 고향, 저녁마다 놀지는 저기가 거긴가. 날 저무는 논길로 빗바람 날리며 아이들이 지금쯤 손 몰고 오겠네.